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자, 기초인문서 457페이지 제2장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계속 조세 충분부터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만 했는데 어떤 세금인지 처음으로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의미 특징인데 그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의 의의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무슨 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이요. 또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를 말합니다. 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 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보시면 먼저 어떤 것들을 등록면허세 공부하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먼저 우리 조세 우리가 총론부터 봤던 이 등록면허세의 어떤 성격이 조세냐? 자, 특징, 성격을 우리가 이제 보고요. 조세 우리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이 세금은 어떤 특징의 어떤 성격이 조세인지. 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결국 뭐 32회 시험에서도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사례형 문제에서 등록면허세 정답은 결국은 납세무자였었는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사례형 문제라 조금 처음에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답은 쉬운 거였어요. 답은 무슨 나중에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무슨 설정 등기권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맨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설정 등기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하면서 맨날 배웠던 그 내용이 결국은 정답 지문이었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로 나왔지만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납세무자가 정답 지문이었고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무조건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 오지선다가 구성되는데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는 종합 문제, 한 문제는 주로 요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문제가 또 두 문제 나올 때는 여기서 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했고요.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했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했다.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요. 희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이거 별거 아닌데 희한하게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31회 시험 같으면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깔려 나오기도 하고 납세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단골이고 역시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잠깐만 얘 출발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등록면허세는 항상 취득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취득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세의 작은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얘네들 같은 점,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비교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취득세와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5개 지문 속에서 취득세 지문은 한 3개 정도 서너 개 깔아놓고요. 등록면허세 지문을 또 한두 개 깔아놓고요.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오지선다가 구성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정답은 어디 있냐면 주로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1번부터 읽어 내려오시면 안 되고 항상 5번 지문부터 읽어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한 문제 나왔다. 자, 그러면 정답은 주로 어디에 있다?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을 고를 준비를 하면서 주로 지문은 밑에 깔려 있으니까 등록면허세 지문은 5번 지문부터 위로 읽어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로 등록면허세에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말씀드렸으니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는 먼저 등록면허세 개요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자,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어떤 성격의 조세냐 특징을 보이면 얘 과세 주체는 도구, 구도입니다.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죠?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럼 해운대구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럼 광산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하고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구도 도구 또는 도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등록면허세, 취득세처럼 등기등록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얘 물세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에서 있는 아까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는 면세점 규정 없고요. 나중에 재산세에서 나오는 소액 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면 징수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오히려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6,000원 징수하는데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그래서 4,800원 계산돼서 얼마 받아? 6,000원. 이렇게 6,000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최소한 6,000원은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자,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등록면허세 특징 계속 이어서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기 시에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그래서 가액이 1억이다. 등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1억 곱하기 세율 몇 프로? 100분율로. 그래서 종가세, 정률세 적용되고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등록면허세는 둘 다 적용됩니다.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고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형식주의 과세라는 거, 요게 이제 보세요.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즉 실질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그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란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어떤 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어떤 건 이런 겁니다. 갑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우리가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와 지방세 과세 주체와 등록 관서 즉 등기소하고 구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지자체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찍어보세요. 그냥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요거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한식 뷔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예전에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왜냐면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선불로 내고 딱 들어가면 음식이 깔려 있습니다. 조리하는 시간도 안 기다려도 되죠.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만큼만 담아가지고 대충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데를 좋아했고 최근에는 그 사람 많은데 제가 식당 안 가거든요. 지금은 뭐
맛집 이런 데 안 가요. 아무리 맛집인데 사람이 없으면 가는데 딱 갔더니 아유 사람이 많아?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아 진짜예요. 저는 사람 없는데 맛없어도 사람 비어있어? 그러면 없어? 그럼 그런 데 가서 대충 먹고 나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삶이 진짜 이게 맛있는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한식 뷔페 제가 예전에 탄골로 가던 데를 갔어요. 저녁 강의 들어오기 위해서 10분 15분만 만에 밥을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데 선불로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네. 사장님 여기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더니 아유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30분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30분 기다려요. 자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돈 선불로 낸 거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밥을 못 먹었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즉 등기등록이란 형식과 줄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돌려받습니다. 또 이번에는 보세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을이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고요. 또 등기도 됐습니다. 을 명의로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자,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을에서 갑으로 다시 소유권 환원되는데 이럴 때 을이 지자체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지 안 돌려줘요? 요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요 한식 뷔페 또 거길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오늘 저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러길래 제가요? 오곡밥? 아 좋죠. 자 그래가지고 오곡밥을 제가 3분의 2를 먹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오곡이면 곡식이 5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곡밥인지 세봤어요. 에이 진짜 사장님 아무리 이거 세봐도 사국밥이잖아요. 아 이제 오국밥이라고 하더니 사국밥을 주시고 말이야 사기를 치시고 아 진짜 아까 그 돈 내가 낸 거 빨리 돌려줘요 빨리.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취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돌려줍니다. 자 보세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줍니다. 밥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밥 못 먹었으면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겁니다. 등기가 있으면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안 돌려줍니다. 등기가 없으면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등록면허세입니다.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이게 등록면허세 특징입니다. 다른 세금과 다른.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우리 교재 그래서 거기 특징을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볼게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줄 안 그셔도 됩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재산권의 유통거래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죠.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이거 포인트죠. 그 다음에 2번 등록면허세는 미출입니다. 쭉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라는 거 밑줄 쫙이야. 자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 자가 재산권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소멸은 말소등기 같은 걸 얘기합니다. 등기등록할 때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역시 주소지 아니고 물건 소지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역시 등기등 행위를 보고 부과한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하고 응능과세 시험에서 중요한 말 아니라고 해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응할 응이고 능력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물세니까 합산과세 개별과세예요. 물세니까 등기하는 물건별로 합산과세예요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합니다. 또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는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고 밑반찬. 그 다음에 종량세, 정액세율도 다 적용됩니다. 등록면세는. 자, 과세주체는 구도가 과세주체입니다. 구세고 도세입니다. 자, 받고요. 등록세 특징을 받고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교재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시니까 458페이지 보충에 등록의 의의가 나옵니다. 펴놓고 저를 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그러면 거기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그랬습니다.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된대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현재 지금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떻게 탄생된 건지 그 탄생 배경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부과됐었습니다. 부동산 취득하면 예전에는요,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도 신고납부했습니다. 뭐하러 두 번 하냐, 그냥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서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했는데요.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누는데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어떤 거냐? 건물을 신축해요. 그러면 원시 취득했죠? 전수요도 없고 원시 취득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이 돼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세 세율은 현재 4%입니다. 자, 그런데 4%인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취득세 4%를 내는데 이 4%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날에 취득세는 통합되기 전에 중과세 대상이 아닌 한은 그냥 무조건 2%였어요. 유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옛날에 등록세는 2%였어요. 매매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이 2%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세 4%를 내면요, 여기에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수강생분들은, 제자분들은 실무에 나갔는데도 여전히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취득세하고 내고 또 등기할 때 등록세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통합되기 이전에 옛날 수험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배운 수험생이.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등록세는 없어졌잖아요. 제가 항상, 자,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엔 등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등록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등록세에서, 옛날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을 제외한 그 외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요 사항은요, 예전에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에 대한 면허세하고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여러분들 그 서울특별시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찍혀져 있는, 뭐 경기도다 경기도 도지사에 직인이 찍힌 여러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딱 해가지고 주소 나와 있는 그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 면허를요. 네?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그 면허를 받는데, 그 면허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면허세라는 게 부과돼요. 1년에 한 번씩. 물론 이제 개업하면 면허세를 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등록 면허세요. 자, 이런 세금이에요. 종전에 등록세 일부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를 통합시켰어요. 자, 그래가지고 2011년도부터 우리가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종전에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세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등록세는 없어졌고요. 자, 그랬을 때 등록 면허세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줄여서 등록분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요. 이 면허분은 종전에 이 면허세에서 온 거예요. 근데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개공이 되셔서 사무실에 자랑스럽게 여러분 사진이 찍혀 있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면허세를 내는데 이건 면허세고, 이건 시험 관계없고요.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인데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온 거예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요 소멸과 관련한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입니다. 제가 조세 총론부터 등록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의뢰이 뭘 배운 거냐, 뭘 얘기한 거냐면 제가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하고 그 외의 사항이요.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전문학교를 나와서 약사가 되신, 제가 분당에서 강의할 때니까 지금 한 6, 7년 되나? 6, 7년 된 것 같은데, 6, 7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83세 어르신이 약사 하시다가 약사를 은퇴하시고 하시는 이제 그 오신 그 중개사 학원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어르신이 계셨었는데, 그 굉장히 단정하시고 깔끔하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노인정 같은 데 갔더니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사람들이 자기 또래 분들이 죽는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도움이 안 된다, 내 인생에, 남의 인생에. 그래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배움의 현장에 오는 거에 당신의 마지막 삶에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과 출신이잖아요. 이과 일제시대 때 전문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약사하셔서 평생을 약사하시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과 출신인 그분이 제일 저한테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렵다 뭐 그런 거보다도 제일 어려운 점이, 공부하는데 난점이 뭐냐면, 난제가, 아니 자기들은 이과는 딱 이게 예외가 없대. 예외가 없이 딱딱딱 이거 결론 딱 나오는데, 이거는 원칙 하나 한 줄 해놓고 원칙 하나 해놓고 예외가 쫙 있고, 그것도 예외 깔아놓고서 예외가 또 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치겠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원칙 해놓고 예외가 예외.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셨었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이것도 또 예외가 있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봅니다. 광어권, 어권, 여기 또 양식어권도 빠졌네. 진짜. 아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몰라주세요. 양식어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 이런 것들이요. 원칙적으로 이런 게 이제 물론 한시 규정이긴 한데, 출원회의에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이런 것을 원시 취득 처음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원칙 과세가 되거든요. 그럴 때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해 보세요. 취득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어떻든 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다른 건 안 되고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특이하게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봅니다.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해요. 자, 지방세 제척기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지났어요. 뒤늦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 세금 낸 거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납세문은 소멸합니다.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죠. 그럴 때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또 금방 배웠네요.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50만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면세점 정도니까 부과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이게 29회 시험 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알고 있는지를 제가요 28회 시험 때까지는 1번 2번만 있어가지고 거의 중요하지 않고 한 번 정도 슬쩍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고 강의 안 했어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28회 시험 끝나고 29회 시험 전에 그해 개정세법으로 3번과 4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지선다 문제인데 우리는 4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얘네들 4가지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붙여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지문 만들어 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해놓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출제해가지고 제가 전국 모의고사 출제하고 동영 모의고사 출제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마지막 마무리 거기에 출제하고 핵심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출제하고 똑같이 그 문제를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백선 문제 특강에도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지 않는 거에서 4가지 압축해서 깔아놓고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분들은 문제 맞춰야 돼, 못 맞춰야 돼? 맞춰야지. 5번 답도 5번은 똑같았는데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 심리가 비슷해요. 이런 게 2개였다가 4개 딱 돼요. 보는 순간 아싸 문제 내기 딱 좋네. 그래서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한 번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29회 시험 때 또 독립범죄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돼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되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더라. 오늘은 이렇게 말고 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교재에 나왔습니다. 458페이지 등록의 의의를 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밑줄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하되 또 밑줄이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4가지 있다는 거 이렇게만 알고 갑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경우 4가지 눈에 한번 그냥 읽어두고 갑니다. 자, 그리고 02번 테마. 자, 02번 테마 보기 전에 또 아까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이번 32회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알고 있는 건데 오늘은 깊게는 배우지 않겠고 한번 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 외관상, 외형상의 외관상이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외관상의 그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누구고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배우시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에다가 납세무자 거기 2번째 줄 중간에 등록을 하는 자 나와 있죠?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외관상의 등기권리자 O, 사실상 등기권리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네? 거기다가 교재 못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458페이지 02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에서 1 납세무자에서 2번째 줄 중간에 등록을 하는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상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의무 없습니다. 자, 밥 못 먹었어요? 한식 뷔페? 그러면 돌려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해서 등기등록을 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기납 또한 등록면허세는 반환되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광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취득세 문제는 취득세 요약이나 핵심 요약이나 문제 납세 절차 부분은 지난주 3주차 자료에 문제와 핵심 요약과 취득세에 관한 요약과 그 다음에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주차에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앞부분이 요약과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난주에 자료를 다 버려버리고 나 또 없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아셨죠? 그 3주차 자료를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4주차 자료에 문제 뒤에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적으려고도 하지 말고, 요거 다 문제라든가 요약이 다 있으니까 순서대로 문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만 보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는 이런 문제나 요약은 그 본 수업하면서 하지, 끝날 때 하지, 다음 주에 또 시작하지, 3번, 4번을 본 거를 또 여러분이 한번 보고, 그러면 사회독이죠? 그잖아요. 다음 순환 가면 사회독이 몇 회독이 되는 거예요? 8회독이 되고. 그렇잖아요. 3, 4월 달 가면 또 몇 회독이 돼? 12회독이 되는 거지. 같은 내용을 처음에는 뭔가 보지만 12번을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물론 그 이후에도 시험 중요한 거 계속 봅니다. 12번 중요한 것은, 시험에 중요한 것은 한 20번, 30번을 보고, 또 중요한 것은 한 40번을 저한테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데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렇지, 여러분들. 40번 똑같은 얘기를 40번 들었는데도 그거를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그럼 곤란하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동분들은 아예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수업도 안 듣고 아니면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한 분이 아니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억하려고 노력한 분은 이 30분 들으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 음성이 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거나 까먹거나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버리고, 하나 알려줬는데 절대 2달 지나고 3달 지나도 까먹지 않고, 이런 수험생들은 진짜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분들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 그냥 교수님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강남 해커스 올해 32회 시험 합격 예정인, 시간이 높구나, 요 얘기만 하고요. 합격 예정인 어떤 수강생분도 결국은 요번에 이제 중개법인 같은 데 어디에 취업하려고 저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남 해커스 출신 중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그 비슷한 또래의 저기를 한 명을 제가 소개시켜 줘가지고, 아마 이제 거기서 취업을 하든 아니면 딴 데 소개를 받든, 이제 어떻게 이제 중개법인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결해 줘서 아마 이제 할 건데, 그 수강생이 어떠냐면, 제 카페 우리 여러분 수강 후기 같은 데는 좀 칭찬글 같은 거, 제 강의, 강성 교수님 강의 좋아요 막 이런 거 좀 많이 쓰고, 카페에다만 막 좋아요 막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나만 보는 거니까. 수강 후기에다가 칭찬글 쓰고, 거기다가는 그런 데다가 홈페이지에다가는 저 학습에 관한 질문 같은 거,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다가 질문 있어요 하시고, 학습에 관한 질문, 또 그 다음에 저 칭찬글은 거기다 쓰고, 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다 좀 쓰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는 칭찬글, 아무리 저 칭찬글 해봤자 어차피 뭐 저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우리 팬들만 보는 거니까 수용. 거기다가는 이제 그 카페에다가는 일상적인,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면서 소소한 토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막 그런 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좀 개인적인 막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토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막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수강생분 그 수강생 글을 한번 봤더니, 여태까지 남겼던 글을 한번 쭉 봤더니, 문의하기 전에 저한테 문의하길래 쭉 봤더니, 그냥 막 공부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요, 막 저 점수 안 나와요, 막 힘들어요, 막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세법 자신감이 생겨서 실전에서 요번에도 2개밖에 안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전략으로 세법을 삼아서 지적하고 세법에서 좋은 점수만 나와가지고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게 저의 이제 도와주고 이런 게 제 삶의 존재의 의의고 보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까먹고 이런 것도 몰라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 하나 창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제 삶의 존재의 의의고 그 사람들 공부 잘 가르쳐줘서 합격시키는 것도 저의 보람이고 제 삶의 존재의 의의고 그래서 또 돈 버는 것만 목적을 두면 삶이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합격해서 또 어떻게 될지 합격은 했는데 합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중개법인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어디 믿을 수도 없고 사기당할까봐 그렇고 어디 가서 이럴 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연결해서. 그래서 도움을 주고 그게 저의 삶의 보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까먹고 이런 건 전혀 여러분들이 창피할 필요도 없고 합격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송기타 사유로 인해서 등기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반환되어진다. OX요. 한식 뷔페 떠올려 여러분들. OX. 아이고 답이 엇갈리는데 한식 뷔페 떠올리라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었으면. 자, 기납부한 등록면허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도 자, 등기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돼도 기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자, 기납부한 등록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절차만 정당히 등기등록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기출지문입니다. OX요. OX. 아유, 맞잖아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형식주의 과세.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명의자가.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이제 예규 내용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예규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집집 같은 여름쯤 되면 누가 납세의무자는 딴 거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누가 등기등록 받는 누구?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02번 테마는 별표에 3개짜리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설명을 듣습니다. 오늘 처음에 NG가 나는 바람에 더 그렇고 등등 첫 강의고 항상 월요일 첫 주 강의고 여기가 첫 스타트 강의 끊고 또 그 다음에 오늘 NG가 났잖아요. 처음에 이거 화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든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한번 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이요.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 취득세와 과세 표준을 비교해 보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결정적인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보세요. 취득하고 나서 만약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할게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하면서 시간적 갭이 있다고 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과세 표준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가액인데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등록자가 신고하는 가액이야. 자, 취득세도 과세 표준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겠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OX요.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데 어떤 경우냐? 납세의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항상 세금 무엇으로 계산해? 시가 표준액으로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때 시가 표준액은 제가 여기 등록 당시 신고하는 게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인데 여기다 또 쓰면 그냥 또 여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안 쓴 건데 자 이때 시가 표준액은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의 시가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납세문자가 신고했거나 신고하는 계획이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냥 등록 당시 시가편액이지 취득 당시 시가편액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냐, 취득세에서 그랬잖아요.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편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경우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물세나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니까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액,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아 이거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물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등록 당시를 취득 당시로 바꿔요. 주의하시고. 자, 봅니다. 그래서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요. 예. 등록면허세, 자 봅니다. 과세표준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자,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취득 당시 가격은 1억이었어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해서 이게 1억 2천이 됐습니다.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 이게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물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고요?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 자,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여러 번 나온 것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또 시험에 또 30일의 시험 때 또 이걸 또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그거는 이따가 확인 문제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등록면세는 자,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거지 변경 전의 가액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한 등록. 자,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이 만약에 2억이야 2억 원, 3억이야 3억 이렇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한 등록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건데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냐. 이게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애들 나중에는 머리글자를 따서 오늘은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는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고요? 부동산 가액이요.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뭐 채권 금액으로 한다 막 이렇게 바꿔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자주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좋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비교 바로 보겠습니다. 둘 다요. 과세 표준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스트레칭도 한번 하는데 이번 시간에 힘들더라도 좀만 더 보세요, 여러분들. 아유, 저 시간 없더라도 고개 한번 돌리시고. 목원도 오늘 조금 늦게 끝났어요. 목원도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네, 어깨도 돌립니다. 집중력 떨어지신 분들 자 마지막 힘을 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둘 다요.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이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순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청이 둘 다 시가 순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순액, 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 즉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순액,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할 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 표 내용은 핵심 요약 자료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봅니다.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한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등록면허세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31회 O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변경된 가액인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땡, 변경 전의 가액 땡입니다. 변경된 가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역시 취득세 세율과 마찬가지로 이번 순환에는 세율은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늘은 거기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일단 과세표준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과세표준은 458페이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부동산가액,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 말소 등기 경우에는 건수 등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는데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세 표준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이다. 취득 당시 아니라는 거.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되는 거, 등록자 신고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을 때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밑줄. 3번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아래 다음 기억부터 미음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한다. 다만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포인트고 밑줄이고 459페이지 나머지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건수가 되는 것도 있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저당권, 지역권이 뭔지, 요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왔을 때 나중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자, 그리고 교재 460페이지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비례세율과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요. 표준세율이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 표준의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음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이요. 자, 부동산 등기할 때는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지자체장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6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바꾼 적이 있고요.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요.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법인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일정 세율이라고. 그래서 탄력세율 적용할 수 없고 그냥 고정돼 있어요.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 울산에서 등록하든 평택에서 등록하든 서울에서 등록하든 똑같잖아요. 뭐 다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는 일정세율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요거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역시 등록면허세도 가감 정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시면요, 자 오늘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있잖아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갔잖아요.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나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안 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아까 하나만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4가지 있었잖아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경우가 있다거나 면세점이 적용되거나, 그런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고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줄 때 등록면세 부과된다 그랬잖아요. 자, 등등 예외적인 경우를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세 세율인데 참고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여러분 거기 표를 보면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똑같은데 세율이 다 제각각이죠. 근데 보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1,000분의 0.2% 똑같은데 과세 표준이 다 지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요거 하나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뭐 보려고 하냐면, 그 밖의 등기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밖의 등기 등록면허세에서, 그러면 그 밖의 등기가 무슨 말소 등기, 변경 등기를 말하고요. 얘네들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할 때는 건당 6,000원 세율 정도입니다.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 정도니까 정액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만 오늘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규정.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교재 거기 몇 페이지냐면 교재 460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조단 사이드를 보면 3번 맨 아래 사이드 보조단 3번을 보세요. 최저한세 규정이 나와 있죠? 그 얘기입니다. 최저한세.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산출한 세기.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그 밖의 등기 등록,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이 6,000원입니다. 건당 6,000원보다 만약에 적다, 그럴 때는 등록면허세 산출한세기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 중에 즉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 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아까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무조건 6,000원. 그 얘기예요. 이게 법령 원문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6,000원 미만 나와서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4,800원 나왔다. 얼마 납부합니까? 얼마를 징수해? 6,000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최저한세, 그 얘기예요. 법령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이런 거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입니다. 별표시 이것도 당연히 3개입니다. 세율하고 03번 세율 별표 3개고 납세 절차 별표 3개 합니다. 중간문제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납세지.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지방세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실황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짜로 딱 썼더니
초딩 애들이 해리포터 시리즈 나왔나 보네. 책을 딱 뽑아가지고 딱 읽었는데 내용이 틀려. 해리포터는 안 나오고, 근데 읽어보니까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떼부자 될 수도 있겠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합니다. 물건 소지지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이 지적재산권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특허권자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습니다, 등록명세에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등록권자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무조건 틀립니다. 등록면에서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됩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이라는 게 과세 주체, 등록면세 과세 주체는 도구, 지자체고, 등록관청은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기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그 등기소가 소지하는 지자체에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강남구 등기소 소지하는 그 강남구에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지하는. 자, 어떻든 간에 납세지 불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문제 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 X예요. 금방 봤습니다. X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좌우지간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등록면세는 원칙 신고 납부합니다. 여기 보세요. 등록면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보세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 지자체 장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기간이 없어요, 원칙.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취득하고 나서 흐지부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으로 취득했어? 상속회에 실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 이런데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이 없어요. 왜 없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돈 빌려주고 마음 불안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저당권 설정하라 빨리 오게 돼 있어요. 돈을 갚았어요?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저당권 말소 등기하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봐 막 불안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요. 그러니까 등록면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즉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 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오면 돼요. 첨부서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달리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요, 등록하기 전까지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또 써놓냐면 상속증여 포함이야. 상속증여 포함해서. 거기 보조단에 안 나와 있나요? 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거기 이 신고 및 납부에서 원칙적인 신고기한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줄 중간. 그리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상속증여 포함.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면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예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예요.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물론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기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라고 해서 있는데, 오늘은 이번 순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취득세도 추가 신고 납부가 아까 그냥 지나왔어요. 신경 쓰지 말고 요 원칙적인 것만 잘 봅니다. 취득세는, 자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대한 비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포함해서.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은, 요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언제까지라고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 증여 포함해서요.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돼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예요. 부동산 취득부터 60일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일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예외적으로 기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예외는 신경 쓰지 말고 원칙 기간 나오면 틀리다. 등록일세는. 이것만 알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의제라고 그랬어요. 일단 넘어가요. 42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추가 신고 납부기 하는 지금 보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동그라미 3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462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요. 여기 동그라미 3번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뭐라고 달아놓냐면 신고의제.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신고의제. 제목을 달아놓고 봅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납세문자가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신고의제 제목 달아놓고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시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구조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구조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첨부해서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고 예외적으로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상정해 가지고 나온 규정이에요. 신고 기간 내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일세는 그냥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수증 있으면 지자체에 등록일세 낸 영수증 있으면 등기소에서 등기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이거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오른쪽으로 나온 적도 있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신고한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수증만 있으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만 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거라 그래요. 그냥 원래 기간도 없고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 있지만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영수증이 있으면 납부만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교재 그래서 신고의제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쫙 밑줄 걸으시고 여러분들이 462페이지 그리고 가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기간이 없지만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원래 기간이 없지만 등록하기 전까지지만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가산세 적용된다. 그래서 그만 아시면 돼요. 일반 가산세는 똑같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지방세, 가산세 똑같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 각각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일반 가산세 똑같다. 자, 똑같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일단 중과산세라는 게 없는데 그건 좀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부가세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원칙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462페이지 가산세, 일반 가산세 똑같고요. 취득세랑. 그 다음에 4번 부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제목만 하시면 돼요.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가 20%로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농특세,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최저한세요.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말씀드렸습니다. 쫙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세기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을 징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해서 밑줄을 그어놓고 시험에서 자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X요. 등록면허세 문제입니다. 지금 OX요. 내 눈치만 보지 말고 OX요. 자,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기간 나오면 돼야 한대요. 등록한 후 60일이요. 등록관소에 지자체 도구에 등록했을 때는 영수증도 안 갖고 등기소 가면 등기등 해줘야 하죠? 안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자, 등록한 후 60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등록관소에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관소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지. 등록한 후 30일, 60일 아닙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여러분들. 등록한 후 60일이 아닙니다. 지자체 내고 가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또 봅니다. 문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OX요. 작년 기출지문이었습니다. O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자, 그러면 그냥 납부만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돼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자, 또 봅니다. 문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OX. X입니다.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징수합니다. 이렇게 바꿔요. 근데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럴듯하죠?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공짜로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수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인데 오늘 복습은 시간이 조금 없어서 길어져서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요거 보고 오늘 재산세 앞부분 좀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등록세 비교 편인데 핵심 요약 정리 돼 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오늘은 요거로 복습하고 그냥 복습을 가름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전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걸 보면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유치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유치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도가 있는 곳에는 둘 다 도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고 등록면허세는 구세입니다. 자치구.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죠.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계약의 무효 취소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한식 뷔페 오고빠 먹었다?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시기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조세 총론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또 봅니다. 우리 납세무자 취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표준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에 신고했거나 신고한가의 시가표준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렇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등록면세는 뭘 과세 필요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등록 당시 가액을.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만. 다른 세목은 일반주택과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과세를 정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별장 같은 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 한다 틀려요. 또 봅니다. 신고 납부 기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역시 등기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지자체 등기소 갈 때 지자체에 내고 왜 한다고 그랬어요?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기간이 없어요. 마음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기간 나면 안 돼요. 아까 바꿨었죠. 신고의제. 등록물세는 이게 결론적인 건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물세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 적용한다. 깎아준다. 다 틀립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요.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습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해서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산주택의 80% 중과산세. 근데 등록면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죠.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등록면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나중에 배웁니다. 재산세 같은 애들이 있는 거고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둘 다 소액징수 면제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다. 얼마 받습니까? 무조건 6,000원 징수하게 합니다. 자, 부가세,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원칙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지방교육세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오늘 등록면허세까지 다 받고 요거를 복습을 좀 가름하고 다음에 쭉 전체 다 복습해 드릴 거고 시작할 때 다음 시간에 재산세를 좀 봐야 되겠네요. 앞부분 오늘 재산세를 좀 보려고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다음에 하고 재산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쭉 하기로 하고요. 자,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 여러분들. 꽃잎이 흩날리는 거 보니까 인사말 떴잖아요. 단풍으로 불꽃이던 계절은 가을비에 쓰러지며 젖은 낙엽이 되고요. 점점 낮아져가만 가을 하늘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만은 새봄을 위해서 온기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잘 간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 지금 출사표 던지신 이 마음은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힘내시고 여러분들 겨울을 부르는 가을비 내리는 밤에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